네, 스몰캡 리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IT부 최용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어디 다녀오셨나요? 예, 인프라웨어라는 모바일 솔루션 회사인데요. 안드로이드 폰 이용자라면 그 문서를 열 때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개발하고 제조사에게 공급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회사의 지금까지 발자취를 살펴보면 1997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이때는 프린터와 관련된 솔루션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바일 브라우저로 사업 아이템을 변경한 이후에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때는 관련 시장 70%를 점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좀 위기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플 등 이른바 OS 업체들이 이제 자사 애플리케이션, 즉 그 모바일 브라우저를 선탑재하면서 그 인프라웨어가 이제는 발 붙일 데가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때 다행히 그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하나 내놓았는데 이게 굉장히 잘 되면서 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제가 아까 말한 그 솔루션인데요. 이제 지금은 굉장히 호전된 재무 상황을 기반으로 이제 신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프라웨어 지배 구조가 어떤가요? 광민철 창업자 겸 대표가 지금 한 11% 가지고 있고요. 네. 나머지 특수 관계인까지 포함하면 한 15% 정도 됩니다. 거의 나머지는 소액 주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대주주는 아직 없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게 지난해 계열사 지분 확대와 투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한 200억 원 정도 BW를 발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 이슈는 신주 전환으로 인해 그 경영진 지분이 과연 떨어질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수사들이 이제 신주 전환보다는 좀 상환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절반에 해당되는 한 100억 원 규모 BW를 그 디오텍으로 하여금 그 인수토록 했는데요. 그래서 더욱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열사 현황으로는 디오텍, 셀바스, 인프라웨어 테크놀로지, 셀바스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신사업을 위한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디오텍은 인식 기술에 관한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리고 셀바스는 게임, 인프라웨어 테크놀로지는 모바일 솔루션, 보안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바스빌은 그 스테이크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를 써본 적이 없는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자회사도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구성하고 있을까요? 예, 사업 포트폴리오는 오피스 솔루션 66%, 그리고 모바일 솔루션 15%, 기타 솔루션이 한 18%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피스 솔루션은 제가 아까 말한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이게 좀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게 판매 횟수에 따라 로열티를 받는 식입니다. 이게 LG, 삼성, HTC 등 이런 제조사에 공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잘 팔리면 이게 실적이 좋은 거고, 안 팔리면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솔루션 매출은 이메일이라든지 브라우저, 기타 모바일 솔루션을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는 IT 용역, 게임, 전자책, 나머지 그 사업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 비중은 92%, 8%인데요. 그냥 내수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추이 지금까지 어떤가요? 예, 지난 5년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대체로 매출하고 수익성 모두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신 2010년에는 좀 매출이 좀 많이 빠지고 영업 손실도 한 8억 원 정도 내기도 했습니다. 이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모바일 오피스로 사업 아이템이 변경이 되면서 좀 일어난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폴라리스 오피스를 내놓은 이후로는 굉장히 사업이 잘 됐고요. 2013년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게 주력 사업이 좀 좋지 못하면서 전망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점인데요. 실제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204억 원 그리고 9억 원인데 이게 전년 동기와하고 비교해서 한 30-40% 정도 이게 빠진 수치입니다.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회사 측은 고객사 업황에 따라 따라가는 사업 구조상 가이던스를 정확하게 제시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하반기 또한 상반기랑 비슷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상반기 실적의 한 2배수 정도로 올해 매출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실적 악화됐던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데 구체적으로 그 상황은 어떤가요? 예,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력 사업인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좀
이에 대한 신호는 다각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대 고객사가 삼성전자입니다. 한 네. 60, 70% 정도 거기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갤럭시 4 이후로는 좀 그렇게 성과가 썩 좋지가 못하죠.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35%까지 이르렀던 시장 점유율이 2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좀 비관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스마트폰 판매 대수에 따라 수익을 얻는 좀 인프라웨어로서는 좀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오피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OS 업체들이 모바일 브라우저와 마찬가지로 오피스를 좀 자체 개발해서 내놓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반 웨어 기업도 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좀 인프라웨어로서는 좀 그렇게 썩 달갑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 둔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는 보급될 만큼 보급되고 여지가 이제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스트래티직 애널리틱스라는 그런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2011년 71%까지 이르렀던 그런 그 스마트폰 보급 성장률이 2020년에는 이제 1단위까지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끝으로 투자 포인트와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일단은 그 전에 말하기 앞서서 일단은 좀 그래도 신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프라웨어는 이게 주력 사업 부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이게 회사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굉장히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가 오피스 분야인데요. 지금까지는 B2B였고 모바일이었고 단순히 문서를 열 수 있는 그 정도라면 이제는 뭐 B2C도 하고 이제 모바일뿐만 아니라 PC도 하고 이제 문서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사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MS 오피스의 대항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 그랜드 오픈과 더불어 대대적 마케팅에 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자회사를 통해 뭐 여러 가지 신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인식 솔루션, 게임, 전자책, 보안 분야가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자라면 이게 실적 추이를 좀 세심하게 지켜보되 모멘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시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래도 뭐 굉장히 지금 신사업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재무 상태도 뭐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예전에 사업 모델 변신을 2번이나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저력을 좀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주가도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지금 한 1년 전과 비교해서 한 17,000원에서 6,000원으로 좀 많이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PER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12배, 12배 정도 되는데 이게 동종업계 평균인 16배보다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매수 시점을 잠깐 좀 미루되 그 신사업 성과를 확인을 하고 투자 활동에 나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사업 성과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화 위복의 기로에 있는 인프라웨어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용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인사이드 2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느덧 코스피는 1950선을 돌파하면서 195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물량을 크게 줄이다가 매수로 전환한 움직임 나타나고요. 318억 원 사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1,7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네요. 자, 종목별로 고민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전략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